자, 지난 시간에 우리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호헨슈타우펜 왕가까지 했었죠. 그쵸? 예, 그 네, 유일하게 이제 교황에 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다라는 그 내용까지 했었고요. 자,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시계를 조금 앞으로 돌려야겠죠. 그쵸? 그때까지 진행되고 있을 때,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쵸? 예,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럽이 있으면은 중세 유럽은 독일, 그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이게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프랑스의 왕이죠. 그쵸? 그래서 프랑스 왕이 독일을 견제하려고 하면은 그때 여기 있는 영국이 그쵸? 네. 영국이 이렇게 보고 누가 더 셀 것 같은지 보는 거죠, 영국이. 예, 그래서 독일이 너무 강할 것 같다. 그러면 프랑스 편에 붙어서 균형을 맞춰주고 오히려 역전돼서 프랑스 쪽이 더 강해질 것 같다. 그럼 영국은 어디예요? 독일에 붙어서 프랑스를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던 데가 유럽이거든요. 네. 이탈리아와 독일은 이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한 건 뭐예요? 중세가 끝나는 시기까지의 독일과 이탈리아 봤었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중세가 이제 끝나기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함께 살펴봐야 서유럽 그 중세라고 하는 그 유럽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전반적으로 개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그 십자군 전쟁에 일어나서 이제 몰락하기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중에서 먼저 영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은 이제 노르만 왕조가 출범을 하게 돼요. 우리 그러니까 저번은 아니고 예전에 그 공부했었었죠. 그쵸? 그래서 네. 왕위가 이제 자기한테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교황의 힘을 힘입어서 노르망디가 어딘지 봤었죠, 그쵸?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영국 요렇게 있으면 여기 튀어나온 프랑스 땅이 노르망디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잉글랜드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크누트의 북해 제국이 세워지면서 망명을 떠나서 주로 여기서 이제 지내게 됐었습니다. 적법한 계승자가.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내면서 또 저기 뭐냐, 어머니의 조카였거든요. 그래서 외가 쪽으로 혈연이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윌리엄이, 그러니까 노르망디 공작이 윌리엄이었고, 그 윌리엄한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나중에 거기 돌아가서 왕 되면은 다음 왕은 네가 너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지냈다라고 이제 윌리엄이 주장을 해요, 나중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돌아갈 그 가능성이 별로 없었었죠. 근데 크누트의 후계자들이 예기치 않게 막 빨리 세상을 떠나가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여기에 와 있었던 이제 이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잉글랜드의 왕이 돼 버렸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통치를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이제 잉글랜드 왕은 내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근데 여기에 그 잉글랜드 안에 이제 또 힘이 센 귀족 중에 하나가 이걸 순순히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안 음, 넘겨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 전임 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후임 왕으로 나를 지목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전임 왕이 후임자로 자기를 지목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 왕이 됐을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이제 등극을 하죠. 예, 아마 해외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잉글랜드의 왕으로 이제 공식 선포가 돼요. 근데 이거를 윌리엄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 안 받아들여요. 그쵸? 네, 저거는 내 그 자리인데 제가 강탈했다라고 하면서 외교 채널을 가동합니다. 어디에다가 연을댔냐면은 또 교황청에다가 연을대요. 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적법성이죠. 적법성, 정통성을 나한테 달라. 얘 그 잉글랜드의 왕으로 인정 안 해주란 얘기죠. 그쵸? 대관식 못 치르면 이때는 공식 왕으로 그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거 인정해주지 말라 이렇게 외교 줄을 대가지고 또 그거를 또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이룩을 해요. 그래서 이 원정도 교황청에서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이 그 여기 프랑스 땅에 있는 이제 각종 그 기사들이 윌리엄이 이제 여기 쳐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호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뒷 배경이 바로 교황청에 있었던 거고 교황청과 이제 윌리엄이 그쵸 윌리엄이 이제 교황청을 통해서 이제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 세력을 결집을 해서 원정이 가능할 만한 병력을 모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노르망디에서 잉글랜드 코앞이니까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근데 쳐들어갔을 때 이 위쪽에서 이제 그 바이킹이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이거 막으러 갔다가 상륙했대 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네. 만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싸웠는데 전사 해가지고 윌리엄이 이제 그 영국의 왕이 됐었다라고 했었던 거 혹시 좀 기억나요? 그래서 네. 세워진 왕조가 노르만 왕조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영국의 상류 문화가 프랑스 문화가 이식이 됐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나요? 그래서 네. 발음이 막 꼬이게 됐었던 그런 이유도 이때 프랑스 어휘와 발음이 들어가가지고 쓰인 것대로 읽지 않았던 거다라고 네. 했었어요. 그쵸? 이제 네. 조금 기억나죠? 그쵸? 네. 그 부분을 에서 이제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 이제 그 공작이 영국 왕이 된 겁니다. 잉글랜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저기 앵글로색슨족이 아니죠, 그쵸? 이 사람은 뭐예요? 바이킹의 후예예요. 여기 그 잉글랜드 공작, 노르망디 공작이 왜 됐었어요? 이것도 다시 얘기해 보면은 바이킹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프랑스의 왕이 이거 막기 너무 어렵고 귀찮으니까 뭐예요? 가장 그 최전방지이자 좋은 땅인 노르망디에다가 야, 이 땅 너 영지로 줄 테니까 여기 좀 정착해서 바이킹 좀 막아봐라 라고 해서 여기 그 정착한 바이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그 바이킹의 후예가 윌리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 계열이 아니에요. 거기 그 잉글랜드를 차지하고 있었던 앵글로색슨족 계열이 아니고 바이킹 계열입니다. 노르만 계열이에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가서 그 앵글로색슨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을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라고 하냐면 기존의 앵글로색슨족의 관습 중에서 이게 좀 유익하다 싶은 것들은 그냥 수용을 해요. 근데 네. 그냥 수용한 건 아니고 자기한테 이제 조금 유리하게 바꿔가지고 이제 그 통치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자기 통치 기반을 다져나가는 이제 그런 그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왕이 됐으니까 모든 땅은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일단 선언을 해요. 내 거니까 이제 그거를 뭐요? 자기한테 충성하는 영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때 그 중세 봉건 제도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새로 얻은 영국 땅을 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기존의 그 봉건 제도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봉건제도이기는 한데 약간 왕에게 권한이 조금 더 실리는 형태의 권한적이 그 봉건제도였어요. 그래서 아, 영국이 약간 독특하게 이제 그 중세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은 자기가 원래는 그 공작이잖아요. 그쵸? 프랑스 왕에게 충성하는 노르망디 공작이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노르망디에서 힘을 키워서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잉글랜드 왕이 된 거죠. 그쵸? 원정을 떠나가지고 잉글랜드 왕이 된 거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잉글랜드를 차지해서 내 신하들한테 봉토를 막 나눠주는데 얘네들이 힘을 키워서 나만큼 힘을 키워서 세력을 갖게 된다면은 그 힘을 가지고 뭐가 또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힘으로 왕의 자리는 올랐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힘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를 허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하면 안 되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네. 네, 그걸 허용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아, 그쵸? 네, 나는 힘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다른 네. 누구가 힘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걸 허용하면 나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기존대로 그 영재를 분배했다가는 잘못하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 윌리엄이 되는 거예요. 네. 왜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방식을 쓰느냐, 영지를 잘게 잘게 쪼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르망디 같은 경우도 영지가 엄청 크잖아요. 이 프랑스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만한 지역 전체가 그 자기 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한테 대항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왕한테 대항하는 요 프랑스 남부의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역 있거든요. 여기도 지역이 엄청 크고 기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프랑스 왕의 막 대항을 엄청 심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영지를 뚝뚝 떼서 주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이만큼을 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얘네를 다시 n분의 1로 나눠서 네.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맞서 싸울 수 있는 큰 힘을 갖기가 어려워지겠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최대한 분산해서 최대한 영재를 쪼개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눠주면은 자기한테 충성했던 사람들한테 또 생색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영지와 사병의 규모를 줄인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줄여서 배분한다. 라는 거예요. 이 네.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이 큰 세력을 갖기 어려워진 만큼 왕의 권한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어떤 배분, 분배, 땅 분배를 시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그 호헨슈타우펜 왕가 했을 때 여기는 오히려 뭐예요? 군사를 일으켜서 교황 좀 눌러보려고 제살 깎아먹기를 하잖아요. 그쵸? 향후에 황제의 권한이 약해지는 방식을 도입을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윌리엄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아, 귀족의 힘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왕조를 열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되게 그 묘하게 흘러가게 돼요. 이후의 역사가.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영국의 역사는 되게 재밌게도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 군주도 별로 안 나오고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귀족도 별로 안 나오고 이렇게 돼요. 네. 근데 그 후자 있잖아요. 귀족들 정말 강력한 귀족들
또 역시 안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 가보면은 이때 윌리엄이 그 강한 그 귀족들의 힘을 알고 영지를 잘게 잘게 쪼개놔가지고 대영주가 나오기 어렵게 해놓은 요런 거에도 원인이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잘게 쪼개서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영주가 나오는 것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왕이 이렇게 있으면은 왕은 대영주한테 영지를 나눠주면서 충성맹세 받아요. 그쵸? 네. 충맹이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는 영지가 크니까 이거를 또 쪼개가지고 소영주와 기사한테 충성맹세 받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기사나 소영주는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어, 대영주잖아요. 그쵸? 직접적으로 충성해야 될 대상은 대영주지 왕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가 이제 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 이 대영주가 왕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우리 나이트 서비스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의무가 뭐예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병력을 충성 맹세한 사람한테 병력을 동원해줘서 가는 것이고, 더 많은 병사를 갖고 가는 사람한테 더 많은 영지를 줬었다고 기억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대영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 산하에 있는 기사나 소영주는 이 병력을 갖고 왕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자기한테 영지를 준 대영주한테 가게 돼 있는 거죠. 원래는. 네.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그런데 윌리엄이 이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영지를 이제 하사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영주보다 왕한테 먼저 충성할 것을 신하들한테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1차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대상이 요 기사나 소영주가 대영주가 아니라 1차적으로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로 설정하는 거예요? 왕한테 설정되는 거예요. 예. 예, 요렇게, 그러니까 미리 먼저 충성 맹세를 받고, 그 다음에 얘네한테 충성 맹세하고 받게 하는,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영주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하더라도, 군사를 이제 굳이 이 대영주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렇게 왕한테 와도 아무 상관없게 되는 요렇게 돼버리는 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그쵸? 그 힘으로 그 자리를 탈취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반란 일으키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 영지 하사했던 소영주와 기사는 100%다 자기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냥 네. 그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네. 이제는 내가 반란 일으키겠다라고 해도 뭐예요? 나 왕한테 충성 맹세했으니까 나 왕한테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쵸?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반역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하는 그런 형식을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세력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귀족들이 이후에 역사에서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관습을 정착시켰는데 그 외에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관습 몇 가지는 계속 그대로 이제 지키게 합니다.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왕의 요청이 있으면 왕국의 모든 백성은 무장하고 왕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옛 관습을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이 이렇게 있지만 왕이 이제 어디 군사를 좀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속한 대영주한테, 그쵸? 그 명이 하달되고 이 대영주는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한 소영주나 기사한테 하다라고 해서 끌고 온 거를 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누구를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죠. 그쵸? 얘네들이 네. 동원해 오는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뭐예요? 봉건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쵸? 그리고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귀족들은 오히려 뭐예요? 왕과 거래하는 거죠. 그쵸? 예, 왕을 견제하기도 하고 왕한테서 얻어낼 것들을 얻어내기도 하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왕의 요청이 있으면 모든 백성은 무장하고 왕을 위해 싸워야 한다를 확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군사를 소집을 하는데 대영주의 손을 통해서 소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왕이 자 이제 전쟁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무기를 잡는 거죠. 그쵸? 네. 무기를 잡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한테로 그냥 가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뭐 병력이 10,000명이라고 해봅시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영주들, 소영주 기사한테 싸우러 갑시다 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이 동원해 오는 걸 가지고 10,000명 정도 모이면 가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방어 전쟁 합시다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손을 잡고 우르르르 몰려들어서 그냥 10,000명이 그냥 왕의 수중에 뚝 떨어지는. 네. 예. 물론 이거를 왕이 다 지휘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 수족과 같은 충성하는 신하들, 귀족들한테 또 배치하겠죠. 그쵸? 네. 예,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귀족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도 만들어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귀족들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그리고 귀족들의 힘을 최대한 나눠 놓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강한 그 귀족이 있다. 근데 그 귀족이 나한테 협조를 한다. 그러면은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편하죠. 그쵸? 네. 제가 그냥 동원해 오는 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나한테 협조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아, 대신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걸 잘게 쪼개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돼요? 하나로 뭉치는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쵸? 오히려. 그런 단점도 생기는 거죠. 그쵸? 예. 네. 그거를 요런 관습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무슨 일 터지면은 각자 영주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왕한테로 오는 거죠. 그쵸? 네. 왕한테로 와서 그 규모의 군대를 신속하게 빠르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네.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세력 기반을 다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고위귀족들의 회의 기구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 기구는 뭐냐면은 원래는 왕을 선출하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그 독일도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네. 게르만족의 관습이 그런 거였어요. 왕위를 세습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물론 선출할 때 이제 전왕이 지명한 사람, 전왕이 그 미리 후계자로 세워놨던 사람이 이제 대부분 아들이니까 뭐 간접적으로 세습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회의에서 그 유력 귀족들이 투표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게 게르만족의 관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앵글로색슨족도 게르만족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네.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왕을 뽑는 기구는 아니고 네. 예, 이제 조언을 듣는, 그쵸? 예, 본래 기능은 그냥 남겨두고요. 그리고 반역하는 귀족들을 심리하는 예, 그런 용도로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별거 아닌데 영국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 영국을 누가 다스리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의회 정치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예요, 국회. 네. 네, 국회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거에 이제 기원을 따져가 보자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거슬러 올라. 아, 네, 네. 그때 그 뭐냐 이렇게 모여가지고 왕에게 조언하고 왕에게 그 왕을 뽑기도 하고 왕에게 조언하기도 했었던 예, 그 기구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오늘날의 그 영국 의회에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기원이다. 기원이 된다. 네. 예, 그런 역사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건데, 그러한 기구들을 그 뭐냐면은 이제 정보광 윌리엄이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식화하고 더 활용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뭐냐 영국 왕실은 이제 요 이후로 뭐 모계로 이어지죠. 모계로 이제 윌리엄의 후손들이 계속 영국 왕실이 이어지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영국의 의회 정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확립이 되는데 그러한데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거죠, 윌리엄. 네. 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윌리엄이 이 그 귀족들의 고위 협의회를 존속시키고 활용한 그런 측면들이 나중에 이제 의회 정치가 태동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밑바탕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중요하게 그 다루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황의 지지를 얻어서 영국을 정복했으니까 당연히 교황하고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 좋았겠죠, 그쵸? 그래서 교황의 요청들, 이런 것들, 기꺼이 승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교황과 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성직자로 임명을 이제 해서 그 땅을 하사하는 거예요. 땅을 하사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영주죠, 그쵸? 영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봉사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맡겼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둠스데이 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책이 이제 이 윌리엄 시대 때 작성이 돼요. 둠스데이 북 하면 뭔가 좀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그쵸? 둠스. 아, 네. 예, 아주 막 두려운, 그쵸? 네, 그런 책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 네. 예, 토지대장을 이제 왜 작성을 했느냐? 네. 윌리엄은 기본적으로 어디 사람이에요? 노르망디 사람이잖아요, 그쵸? 어느 땅이 어떤 땅이고 여기선 특산물이 뭐가 나오고 재산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그래도 세금도 부과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정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잉글랜드 전역에 걸친 대규모 인구조사, 토지 그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책 보면은 뭐 어디에 뭐 돼지가 몇 마리고 뭐 이런 것까지 세세히 다 기록돼 있대. 아,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세세하게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이제 AD 1000년대잖아요. 그쵸? 네. AD 1000년대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한 기초 통계 자료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남아요. 안 남아 있겠죠. 굉장히 귀중하겠죠. 그쵸?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잉글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와, 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고구려 시대에 그 아, 세금을 부과한 행정 자료가 고구려 전역이에요. 고구려 전역에 부과한 행정 자료가 오늘날까지 책으로 돼서 남아 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귀한 거 아닌데. 대박이죠, 그쵸? 아,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진짜 경제 규모가 얼마였고, 뭐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죠. 안 남아있죠. 네. 오늘날 남아있는 것 중에 신라 시대에 그 행정 문서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네. 그게 근데 유일한데, 그것도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 지역인데 그것도 온전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책 감싸는 껍데기 만들기 위해서 그 신라 시대 문서를 재활용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 발견해서 보니까 신라 시대 행정 문서인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어느 지역에 뭐 뽕나무가 얼마나 있고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그 옛날에 뽕나무는 왜냐하면 비단 만드는 데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뭐 다 합해봐야 한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해요. 아, 네.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여기는 영국, 잉글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쵸? 네. 다 좋습니다. 일일이 그렇게 말했던 거 여기 어느 지방의 토지 면적이 얼마고 특산물이 뭐고 돼지가 몇 마리고 사람이 얼마 살고 그리고 그건 누구 땅이고 그쵸? 누구한테 네. 부여한 누구 영지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기록된 그 그 형태의 문서가 책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문서겠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거 영국 역사 얘기할 때 이 둠스데이 북 꼭 나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장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언제 세워졌느냐라고 하냐면은 이 윌리엄이죠.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쵸? 세금 부과하고 그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착수하게 했던 거예요. 네, 토지 조사, 인구 조사, 재산 조사를 시행을 해서 최종판이 1086년인가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네. 중세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노르만 왕조가 세워진 직후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려주는 그런 좋은 사료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네. 그래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헨리 2세 살펴볼게요. 되게 재밌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 네. 네,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해서 노르만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노르만 왕조가 영국에 세워진 거니까 잉글랜드 그 앵글로 색슨 계열이 아니라 바이킹 계열이에요. 노르망디에서 건너온 프랑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 왕조가 이런 식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헨리 2세 그 이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